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수도권 교통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개통한 GTX-A의 성적표가 예상보다 너무 저조합니다. 지난 3월 동탄역과 수서역을 잇는 노선으로 첫 번째 개통 소식을 알렸지만 승차객이 하루 평균 1만 명도 채 되지 않아 적자를 우려해야 할 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 2호선과 연결되는 삼성역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서울역 등 도심을 연결하는 것도 삼성역에서 추진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애초 하루 2만 명 이상 이용할 것이라 예측한 터라 하루 평균 1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이용객 수치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때문에 적자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보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GTX-A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비싸다는 겁니다. 해당 노선을 이용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가는 비용은 4,450원 정도입니다. 정기권도 없어 K패스에 의존해야만 20% 남짓을 겨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탄신도시의 구석구석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는 동탄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2,800원, 광역급행버스는 3,000원입니다. 동탄신도시에선 좌석버스며 출퇴근 맞춤버스 등 다양한 버스가 동탄순환대로, 동탄대로 등 주요 도로의 정류장은 물론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정차한 뒤 서울 도심으로 강남으로 향합니다. 집 앞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좌석버스를 탈 수 있고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리면 어느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TX-A는 동탄역까지 나가야 탈 수 있으며 오랫동안 걷거나 자전거를 타야 역에 닿거나 마을버스로 역까지 가서 갈아타야 합니다. GTX-A와 마을버스 모두 배차 간격이 긴데다 마을버스의 동탄역 접근성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0분에서 15분을 기다려 마을버스를 타고 신도시를 가로질러 동탄역에 닿으면 역시 15분에서 20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 GTX를 타러 가야 합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30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GTX로 갈아타려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 걸어가야 하고 수서역에서도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서도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광역버스는 집 앞에서 가장 번화한 곳까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출근 시간 체력 소모를 고려한다면 GTX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역버스와 비교했을 때 GTX-A가 지닌 치명적인 단점은 가성비가 나쁘다는 데 있습니다. GTX-A는 기본적으로 전철입니다. 광역버스와 달리 운이 나쁘면 앉아가기는커녕 내내 서서 가야 합니다. 조금 빨리 가기 위해 5,000원 가까운 돈을 내고도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을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GTX-A 노선이 외면받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출발지나 목적지에서 GTX를 타러 가는 길이 번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개통한 3개 역이 모두 그렇고 대표적으로 성남역은 분당 지역의 대수요 노선인 분당선 신분당선과 연계되지도 않고 분당의 시내버스 대다수가 모이는 성남대로와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서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서역에서 GTX를 내려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역 삼성역으로 가는 직통 교통편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인 시청역 광화문역 등으로 가려면 환승을 해야 합니다. 3호선과 분당선이 주요 수요처를 모두 비껴나가기 때문입니다. 동탄역은 동탄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에 있으니 괜찮을 법도 하지만 이쪽은 연계교통이 빈약합니다. 동탄신도시 내 어지간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탄역을 가려면 중간에 모든 정류장을 다 서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예를 들어 동탄이 신도시 동부에 위치한 목동중학교에서 바로 동탄역으로 간다고 가정할 경우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단 하나 H18번 뿐입니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40분 내지 1시간 30분으로 깁니다. 물론 동탄역에 인접한 동탄대로의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동탄역까지 300m가량 지하 통로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개통된 역들은 지하철 환승 연계가 잘 안 돼 있거나 번화가 등 대수요처나 고수요 노선과의 환승 지점을 절묘하게 비껴갔거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만한 곳에 역을 배치했음에도 지역 내 연계 교통수단이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 개 역만 단점을 안고 있어도 수요 유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광역철도인데 개통한 모든 역이 종합선물 세트 마냥 단점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 이용 저조는 어쩌면 당연할 것일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단축에 힘을 쓴 것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외에 힘을 쓰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GTX 신분당선보다도 아쉬운 이유는 수도권 교통 혁명이라는 별칭을 GTX-A보다 먼저 가져간 노선의 선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비싼 요금으로 인해 민자철도의 단점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도 붙었지만 서울 강남과 분당 수지광교 등 수도권 남부의 신도시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신분당선의 실험은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신분당선은 2023년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매일 60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최고 속도가 GTX-A의 절반에 불과한 90km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신분당선은 수요처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점, 환승을 유도하기 쉬운 곳에 역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개통 구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은 강남영양제역 등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한번화가에서 출발했고, 분당에서는 판교역 정자역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편리한 지역의 중심지로 도착했습니다. 특히 수원용인을 타깃으로 한 2단계 개통 구간에서는 노선에 굴곡이 생기긴 했지만 지역 수요를 확실히 잡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용인 수지지구의 중심격 위치에 수지구청역을 설치했고, 광교 신도시에서는 가장 번화한 지역에 광교중앙역과 환승센터를 함께 개설해 톡톡히 효과를 봤습니다. 반면 GTX-A 노선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성남의 중심지인 모란역, 판교 신도시의 중심지인 판교역을 700m가량 비껴 지나갑니다. 분당 신도시의 정자역 오리역 등 많은 출퇴근객이 지나는 전철역도 500m 차이로 비껴갑니다. 용인에서도 백화점이 영업하고 환승센터가 형성되어 있는 축전역을 그냥 통과합니다. 오는 12월 개통될 GTX-A의 북부 구간도 검증된 대수요철을 상당수 통과합니다. 일산 신도시 구간의 경우 번화한 마두역을 지나는 대신 킨텍스역과 대구역이 개통되고, 운정역의 경우 이미 운정 신도시의 모든 마을버스가 종착하는 경의중앙선 운정야당역과 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대책을 미리 짜지 않는다면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택지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이용객이 많은 곳 대신 다른 역에 GTX역을 설치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려면 연계 교통을 충실하게 보강하고 이용객이 새로운 선택을 하기 쉽게끔 유인했어야 했습니다. GTX-A는 그렇지 않았고 그 성적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빠른 소요시간 집중보다 유인책 마련하길 GTX-A 노선의 개통 당시 모든 이들은 동탄역과 수서역 사이 소요시간이 짧아진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180km에 달하는 속도에 모든 관심을 쏟아부은 결과는 예상 외의 성적표를 가져왔고, 똑같은 원인 때문에 이보다 더 처참한 성적표를 이미 다른 곳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바로 고속철도에서입니다. 2014년 경전선 전철화와 함께 서울과 진주를 잇는 KTX가 정차한 경남 함안역은 당초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시속 300km의 속도로 서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역사가 함안군의 중심에 있었던 구역사와 3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읍내와 새 역을 잇는 연계교통도 빈약해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결국 함안역은 열차 이용객 하루 39명이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채 소리 소문 없이 KTX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GTX-A 노선과 이용객 수는 200배나 차이 나지만 결국 GTX-A의 이용객 부족 문제 본질은 똑같습니다. 교통혁명이라던 노선을 노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만드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GTX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미 광역버스보다 현저하게 비싼 요금을 현실적으로 손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 구간 개통 때까지 한시적 할인이라는 유인책을 써서라도 GTX 이용객을 늘리고 이에 만족하는 시민들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GTX-A의 수요 부족 문제는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GTX-A의 성공 여부는 향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광역급 행철도의 추진 동력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외부 요인이라는 작은 화분 속에 갇힌 GTX-A 노선을 위해 분갈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이상은 오마이뉴스 5월 17일자 시민기자 기사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